네, 안녕하세요. 한신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영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IoT 프로토콜이 무엇이고 1M2M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신대학교 AI 소프트웨어 대학원 이영후 학생입니다. 먼저 진행하기에 앞서서 용어 정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IoT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IoT는 다양한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하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자동화와 스마트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주로 인터넷 오브 띵즈의 약어로 불리고요. 한국어로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물의 연결을 의미하는 것은 우리 평소에 사용하는 전등이나 냉장고, 시계 같은 다양한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걸 말해요.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라고 한다면 이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자동화를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센서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불 같은 경우에는 뭐 켜짐 꺼짐이 있을 거고요. 온습도 센서가 있을 거고 아니면 현재 날씨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자이로 센서라든가 스마트 밴드에 있는 건강 데이터 같은 것들이 정보가 될 겁니다. 이거를 클라우드나 서버에서 분석을 하고요. 자동화 및 원격 제어를 생각하면 사용자 개입 없이 기기가 스스로 동작하거나 스마트폰 등으로 원격 제어 가능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IoT가 활용된 예시를 여러 분야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집에서는 이제 스마트 조명이나 온도 조절, 보안 시스템 같은 거를 예로 들 수 있고요. 스마트 시티라고 한다면 교통 관리나 에너지 절약, 환경 모니터링 같은 게 가능하고 의료 산업에서는 원격 환자 모니터링, 생체 신호 분석, 의료 장비 및 약물 관리 같은 거 가능하고요. 제조 산업에서는 기계 성능 모니터링을 하거나 공장 최적화, 생산 공정 최적화, 아니면 재고 및 품질 관리에 사용할 수 있고요. 일반 소매 산업에서는 이제 고객 행동 분석을 하거나 이제 재고나 매장 레이아웃을 최적화하는 것이 가능하고 공급망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업에서는 토양의 작물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가축 건강을 관리하거나 농업 장비 및 공급망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고요. 운송에서는 자동차 성능이나 경로 최적화 아니면 화물 상태 추적 같은 게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럼 프로토콜이 무엇일까요?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컴퓨터나 네트워크 장치에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칙이나 절차 같은 통신 규약을 의미합니다. 이 규약에는 데이터 형식이나 전송 순서, 오류 처리, 인증 방식 등 통신에 필요한 모두 세부 사항이 포함되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대화할 때 인사, 질문, 대답하는 것처럼 일정한 순서와 예절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컴퓨터나 네트워크들도 서로 정확하게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미리 약속된 규칙을 따르는데요. 서로 다른 환경, 예를 들면 운영체제가 다르다든가 하드웨어가 다르다든가 할 때 가진 장치들이 아무런 약속 없이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지 혼란이 일어나고요.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토콜이 있다면 누구와 어떻게 통신을 하든 이 프로토콜에 맞춰서만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으면 이런 오류 같은 게 줄어들 거고요. 네트워크 신뢰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겁니다. 주로 예시로는 이제 인터넷에서 데이터 주고받는 기본 프로토콜로 TCP나 아니면 인터넷 프로토콜 IP 같은 게 있고요. 우리 인터넷 웹 브라우징 할 때 사용하는 HTTP 프로토콜 아니면 파일 전송에 사용하는 FTP 프로토콜 그리고 이제 메일 송신하는 SMTP나 POP3 같은 게 있습니다. POP3. 네, IoT 프로토콜은 그래서 무엇일까요? 네, 단순히 데이터 전송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기가 상호 연동되고 보안, 관리, 확장성을 지원하는 상위 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1M2M이랑 메터가 최근 이제 논문이나 여러 곳에서 IoT 프로토콜로 활용되고 있고요. 1M2M이 이제 산업 연구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고 메타는 스마트홈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스마트 IoT 장치 같은 걸 구매하시게 되면 요즘은 저 메타 마크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세미나에서는 1M2M 표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탐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제 1M2M 프로토콜이 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M2M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글로벌 사물 인터넷이나 이제 머신 투 머신 서비스의 파편화와 비표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2년에 설립된 국제 표준화 단체입니다. 세계 주요 표준 기관과 여러 기업과 연구소가 참여를 했고요. 단독적으로 운영되던 IoT 플랫폼을 통합하고 다양한 기기 서비스가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하는 공통 서비스 플랫폼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양한 IoT 기기와 서비스가 서로 연동될 수 있도록 국제 표준을 제공을 하고요. 여러 프로토콜,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을 해서 여러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특정 메시지 프로토콜에 종속적이지 않고요. 모든 정보와 기능을 리소스로 정의하고 RESTful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1M2M의 구조를 보게 되면 뒤에서 이제 엔티티라고 설명을 할 친구들이 있는데 IoT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위칭하는 A 계층이랑 이제 데이터 저장이나 관리, 보안 등의 메인 공통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CSE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NSE가 있고요. 릴리즈 2 기준으로 HTTP, 코웹, 웹소켓, MQTT를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이제 릴리즈 3랑 4, 5 가면서 3GPP, 이제 이동통신 네트워크랑 5G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M2M 아키텍처에서 사용된 참조 모델 중에 도메인을 살펴볼 건데요. 인프라스트럭처 도메인에서는 인프라스트럭처 노드 IN이 존재하고요. 이는 IN CS를 포함해서 서버 단에 위치하는 기기를 의미합니다. 해당 IN은 서비스 제공자당 한 개의 IN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되고요. 이 IN은 한 개의 CSE로 구성이 되거나 한 개 이상의 AE로 포함하는 형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기기인 IN이 매칭되는 물리적인 기기로 서버로 예를 들 수 있겠죠. IN은 MCC 참조 포인트를 통해서 한 개 이상의 MN과 한 개 이상의 SN과 연동되며 MCA 참조 포인트를 통해서 한 개 이상의 ADN과 연동될 수 있습니다. MCC 프라임을 통하게 되면 다른 서비스 프로바이더 영역에 위치한 IN 노드와 연동할 수 있는데 자세히는 이제 뒤에서 참조 포인트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필드 도메인에는 MN, ASN, ADN이 있습니다. 먼저 MN 필드 도메인에 위치한 MN CS를 포함한 논리적인 기기로 일반적으로 여러 센서나 액추에이터들을 연결하는 게이트웨이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MN은 한 개의 CSA로 구성되거나 하나의 CSE에 한 개 이상의 A를 포함하는 형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MN은 MCC 참조 포인트를 통해서 적어도 하나의 IN 또는 NN과 연동되고요. MCC 참조 포인트를 통해서 ASN과 연동하기도 하고 MCA 참조 포인트 통해서 ADN과 연동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ASN 같은 경우에는 필드 도메인에 위치한 ASN CSE와 ASN A를 포함하고 있는 논리적인 기기이고요. 해당 ASN은 한 개의 CSE와 한 개 이상의 A를 포함하는 형태로 구성돼서 논리적인 ASN 매칭되는 물리적인 기기로는 M2M 디바이스를 이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제 ASN은 MCC 참조 포인트를 통해서 한 개의 MN 또는 한 개의 IN과 연동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필드 도메인의 ADN은 이제 필드 도메인에 위치한 ADN-A를 포함하고 이제 CSE를 포함하지 않는 논리적인 기기입니다. 즉 해당 ADN은 CSE가 없고 한 개 이상의 A를 포함합니다. 논리적인 ADN에 매칭되는 물리적인 기기로는 센서 및 액추에이터와 같은 자원 제약적인 이제
리소스가 작은 M2M 디바이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ADN은 MCA 참조 포인트를 통해서 MN 또는 IN과 연동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엔티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엔티티 중에서 AE는 애플리케이션 엔티티는 M2M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포함하는 개체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AE는 유일한 AE 식별자인 AID로 구별이 되고요. CSE 같은 경우에는 Common Service Entity는 1M, 2M 서비스 플랫폼에서 공통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부분으로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미들웨어 소프트웨어에 해당되고요. CSE는 AE를 구별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CSE 식별자인 CSE ID를 통해서 식별이 가능합니다. 1M, 2M에서 정의한 CSE는 공통 서비스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기능은 총 12개의 Common Service Functions CSF로 포함하고 있고요. 이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NSE 같은 경우에는 CSA가 위치한 미들웨어 하부 네트워크, 하위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 추상화한 영역이고요. 이제 CSE에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바이스 관리나 위치 관리, 이동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 IoT 디바이스 트리거링 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12가지 공통 서비스 기능 CS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트레이션은 이제 AE와 CSA 또는 CSE와 CSE 간의 등록을 담당하는 기능이고요. 디스커버리는 1M, 2M 리소스 등에 담긴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시큐리티는 1M, 2M 공통 서비스 플랫폼의 접근 권한이나 키 관리 같은 보안 메커즘을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룹 매니지먼트는 리소스들을 그룹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데이터 매니지먼트와 리포지토리, 이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저장소의 기능, 데이터 관리를 제공합니다. 서브스크립션 앤 노티피케이션은 리소스에 대한 구독 정보를 관리하고 리소스에 대한 업데이트 발생이나 하위 리소스 생성 삭제 등에 대한 변화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하게 되면 해당 유튜브에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 알림을 받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는 디바이스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요. 디바이스의 펌웨어나 아니면 하드웨어 리소스, 디바이스 동작 같은 거를 설정하고 진단하고 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서비스, 이제 NSSE 같은 경우에는 통신 관리 같은 거를 나타내고요. 뒤에 나오는 참조 포인트 중에 MCN에 접근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로케이션은 이제 A의 위치를 요청했을 때 ASN과 MN이 해당 위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CMDH는 CSE나 AE 혹은 CSE와 CSE 간의 데이터 전달 시에 NSE를 통해서 데이터 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고요. SCA 같은 경우에는 1M, 2M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 과금 체계를 제공합니다. ASM 같은 경우에는 ADN, ASN, MN, IN에 위치한 AE와 CSE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했던 참조 포인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각각의 엔티티들은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는 참조 포인트를 갖고 있고요. 참조 포인트는 MCA, MCC, MCN, MCC 프라임으로 4개의 참조 포인트가 정의되고 있습니다. 해당 참조 포인트를 통해서 AE, CSE, NSE 들 간의 메시지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MCA는 AE와 CSE 간의 포인트를 가리키며 해당 AE가 CSE에 제공하는 공통 서비스 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API 통신을 위한 연결 포인트입니다. MCC는 2개의 CSE 간의 포인트를 가리키며 CSE와 다른 CSE 간 통신을 가능히 하는 연결 포인트입니다. MCN은 CSE와 NSE 통신을 연결하는 포인트이며 NSE에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연결 포인트입니다.
MCC 프라임은 서로 다른 서비스 제공자의 종속적인 CSE 간의 포인트를 가리키고요. 이제 서비스 제공자 간 CSE 사이의 통신을 지원하는 연결 포인트입니다. 원M2M이 무엇인지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지금부터 원M2M 규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M2M 아키텍처 레퍼런스 모델은 크게 세 가지 레이어로 구성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커맨 서비스 레이어, 네트워크 서비스 레이어로 구성이 되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원M2M은 크게 두 가지 도메인, 필드 도메인, 인프라스트럭처 도메인 이렇게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밑에 그림의 세 가지 계층과 매칭해서 애플리케이션 엔티티라고 하는 AE, 커먼 서비스 엔티티인 CSE, 네트워크 서비스 엔티티인 NSA가 있습니다. 위에 말한 참조 포인트와 같이 AE가 CSE와 통신할 때는 MCA 참조 포인트를 사용하고요. CSE와 CSE가 통신할 때는 MCC 참조 포인트, CSE와 NSA가 통신할 때는 MCM 포인트를 사용하고요. CSE가 다른 인프라 도메인에 있는 서비스 제공자와 연결될 때는 MCC 프라임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원M2M IoT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로 이제 모비우스라는 오픈소스가 있습니다. 이 모비우스 오픈소스의 경우에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개발을 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GitHub에 해당 소스 코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원M2M IoT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엔큐브라는 게 있는데, 이것 또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개발을 했고요. 이것도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IoT가 무엇이고 프로토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IoT 서버를 설치해보고 IoT 서버를 사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